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은 200mm 이상, 제주와 전남, 경남에도 50에서 10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여러분을 KBS 1라디오가 열렬히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진행을 맡은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에 다가오는 경제 위기 속에 희망과 위로가 되드리기 위해 만든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가 방송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기와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 투자 아이디어, 창업 성공 혹은 실패담 등등에서 그동안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남긴 여러분들의 사연을 선별해서 매주 경제쇼 플러스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월 장원을 뽑습니다. 어떤 분이 월 장원이 돼서 상금 50만 원을 받으실지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친절한 경제 전문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올 때만 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지금 괜찮던가요? 예, 지금은 별로 비가 안 오던데요. 모레까지 태풍 때문에 지금 비가 250mm까지 온다는데 비 피해 없도록 좀 각별히 좀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심사위원 KBS 기자 가운데 제 후배긴 하지만은 정말 KBS 기자 가운데 팬덤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셀럽 기자입니다. 박대기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기 기자가 눈사람 기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지금 경제 전문 기자로 지금 예비 등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예비 과정을 수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자리를 넘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감히. 자, 그리고 참고로 이번 경제 오디션 심사위원은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외에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등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읽어주실 사연 요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임혜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요정으로 함께할 임혜정입니다. 제가 경제쇼 플러스나 이때는 오윤혜 씨랑 같이 제가 호흡을 맞췄었는데 네. 오늘 임혜정 씨 처음 뵙죠, 제가? 네, 처음 뵙죠. 저는 많이 배웠는데. 아, 그래요? 제가 팬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아, 경제쇼가? 네. 아니 이거 사실 제 입으로 이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요즘 홍사훈의 경제쇼가 KBS 9시 뉴스를 능가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오, 역시나.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며칠 전에 5분을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네. 그중에 4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네. 경제쇼에서 봤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유, 이거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낯 뜨겁기도 하네. 자, 이종우 센터장님 그리고 박대희 기자 먼저 오늘 내가 경제스타 K 월 장원 뽑는 날인데 심사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박대기 기자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네. 얼마나 투자 수익을 거뒀는지 네. 또 어떤 좋은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이런 것들 자랑을 저희가 보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작은 아이디어로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창의성을 바탕으로 어떤 좀 혁신을 이뤘는지 이런 작은 사연들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 새로운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또 사연을 글로만 읽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자기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우 센터장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나 생활 밀착형인가 하는 거는 앞에 박대기 기자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경험이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행사하는 거에 예. 취지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실현이 가능하냐 예. 하는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사연들이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 나온 사연은 뭐 잠시 뒤에 좀 요약해서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이번 주 들어온 따끈따끈한 사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정 아나운서가 먼저 한 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 중인 김민경님의 사연입니다. 요리 심장을 가진 50대 쫄보 엄마인 제가 주식에 관심을 둔 건 아들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에 다니는 아들이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스톡 옵션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건 알았지만 왜 3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건 왜 그런 거야? 왜 지금은 안 되는데 물어보자 아들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엄마를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학원 강사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주식을 몰라서 아들과 대화가 안 되다니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주식을 공부하고 5월 6일 드디어 첫 매수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되고 됐다고 하는 S전자를 6만 5천 원에 예약 설정했지만 그날은 미체결, 다음 날도 미체결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체결됐을 때의 기분이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죠. 대체 몇 주를 샀기에 그러냐고요? 오전에 한 주, 오후에 한 주, 총 2주를 가진 주주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겐 회계하는 소액 투자지만 저는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 상반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하반기에 주가가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올 상반기에는 300만 원으로 우량주, 대형주, 가치주만 골라서 한두 주씩만 매수하고 하반기에 100만 원, 내년 상반기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런 뒤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보유한다. 10년 주식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던 워런 버핏처럼 남보다 멀리 보고 꿋꿋이 원칙을 지키면 튼튼히 주식은 저의 노후가 될 테니까요.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 시루의 물주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물이 다 흘러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꾸준히 가르치면 아이들의 지식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 눈에는 덧없어 보여도 한 주 한 주 우량주를 사서 꾸준히 나물 시루에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그 주식들이 쑥쑥 자라서 저의 든든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8% 손해를 보고 있지만 세일하는 제품 사면서 돈 버는 기분처럼 하루하루 신나는 요즘입니다. 그냥 목소리 낭낭합니다. 조금 긴장했네요. 네. 혜정 씨는 어떻게 주식 투자는 하십니까? 저도 이 50대 주부처럼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네. 주린이도 아닌 주식 신생아, 주생아입니다. 주생아. 네. 근데 딱 사연처럼 제가 삼성전자 예. 9만 전자일 때 들어갔어요. 가장 높을 때. 거기서 4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네. 이분보단 2주 많으시네요. 네. 근데 지금 좀 내려왔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버텨야 됩니까? 이미 이제 9만 원에서 네.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올라서 6만 원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주식을 팔거나 이럴 수 있는 단계 일단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네. 이제 뭐 삼성전자든지 다른 주식이든지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우리가 이제 보면 삼성전자라고는 회사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굉장히 변동이 심했었어요. 옛날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하고 나쁠 때 사이에 주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믿고 이제 계속해서 가셔야 되고요. 네. 조금 전에 처음 투자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경험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사서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뭐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그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사잖아요. 근데 우연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본인의 투자 성향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대신에 처음에 사고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면 네.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방어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임혜정 씨 사시고 네. 주가가 떨어지고 한 것이 네.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김민경 씨 본인 사인 모르시 김민경 씨도 이 떨어진 게 독이 아니고 약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예. 초심을 계속해서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초심.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이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우량주인데 그런데도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초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거든요. 이 되게 이제 처음에 사고 난 다음에 떨어졌을 때 초심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삼성전자 6주를 샀는데 예. 갑자기 주가가 한 20% 올라가요. 예. 그러면 사람인 이상 모두 다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6주가 아니라 60주가 갖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또 한 50주 내지 60주를 사요. 근데 예. 또 올라가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더 이제 욕심이 100주 샀어야 그쵸, 되는데. 욕심이 한 나죠. 200주 정도 네. 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전부 다 현금이 없으면 증권회사에서 신용 거래를 터가지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예, 투자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6주를 샀을 때보다는 60주를 샀을 때가 주가가 더 높을 거고 예. 그다음에 200주를 샀을 때가 주가가 더 높아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주가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샀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주일 때 떨어지게 되면 6주를 가지고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거 이제 까먹는 건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초심. 같습니다. 박대기 기자는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네, 약간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직원들도 네. 예. 이렇게 7만 원, 8만 원대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한테 이거 언제쯤 다시 7만 원, 8만 원 올라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위로되네. 큰 위로가 됩니다. 예, 네. 사실 그때 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4만 원, 5만 원 선에 거래가 되다가 9만 원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매집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예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떨어질 때는 끝없이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해서 또 손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리를 잘 극복하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게 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주 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뭐 뛰어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러면 그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자신의 마음.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탐욕이 그만큼 커지고 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박태희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원일 때는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9만 원이 되면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또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네. 다음 사연은 박대기 기자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아, 네. 대치동 아빠의 경제 천일 야화라는 사연인데요. 예. 예, 1974년생 정성호 씨가 말씀하신 사연입니다. 매일 밤 9시 우리 집 불은 꺼집니다. 영우야, 너 마시멜로 좋아하지? 어떤 아저씨가 이 마시멜로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여기 달콤한 마시멜로를 놓고 나갈 테니까 15분 동안 먹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하나 더 줄게 하고 나갔어. 영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참았겠지? 나중에 보니까 그때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은 커서 성적도 좋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대.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 맞아. 당장 하고 싶은 걸 꾹 참아내는 능력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코 고는 소리를 내고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아빠 정성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아들이 잠들기 전 20분 동안 미리 준비한 경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제 천일야라고 나름 이름도 지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들이 경제교육에 열을 올리는 건 경제 개념이 없으셨던 아버지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 못 받고 기획부동산에 속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렸을 땐 하루에 버스가 5번 다니는 깡촌으로 밀려나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원망하며 경제 문맹으로 살다가 40대가 돼서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경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홍 기자님 덕이 큽니다. 어허. 그리고 또 절약했습니다. 하늘이 도왔을까요? 340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 대치동 아파트에 당첨됐고 빚 하나 없이 가족 친지 도움 없이 대치동에 입성했으니까요. 제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아버지와 저희 전철을 밟지 않게 하자. 그래서 경제 천일야화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효과가 있냐고요? 그럼요.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용돈이 생기면 자신 명의 CMA 통장에 넣어두고요. 필요한 물건은 바로 사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한 후 꼭 필요한 것만 중고거래를 하러 갑니다. 경제 천일야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 박대희 기자가 지금 보니까는 연기도 되시네. 발연기 죄송하고요. 아나운서님 뒤에 있다 보니까 좀 비교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오, 떨렸습니다. 잘 되셨는데요. 연기력 좋았습니다 지금. 이종훈 센터장께서는 자녀들이 경제교육을 따로 좀 다 컸긴 할 것 같지만은 다 컸는데 어렸을 때 경제교육을 따로 시켰어요? 아주 조그만할 때 좀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경제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렇군요. 경제교육을 이렇게 안 시키 우리 아들들이 별로 안 받으려고 했던 게 한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숫자를 확인하고 그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경제교육을 별로 그렇게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임혜중 씨는 어떻게 어렸을 때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저는 이 주식 재테크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일정 비율을 용돈의 일정 비율을 꼭 저축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습관 때문에 뭐 적금이라든지 뭐 청약은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습관이. 그렇죠? 습관이? 네. 박대희 기자는 네. 그 지금 사연을 읽으면서 아직 박대희 기자는 자녀는 없고 제가 알기로 그 돈의 소중함 본인이 그러니까 좀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 부산에서 어릴 때 자라가지고요. 서울에 대학에 다니면서 처음 들어왔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게 그 방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취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진 예산으로는 뭐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밖에 없고 또 겨울에 정말 춥잖아요, 서울에는. 그래서 참 서러웠던 생각이 많이 나면서 어떻게든 그 돈을 잘 모아서 우선 주거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민등록을 보면은 20번 이상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뭐 서울살이 몇 회인가요 하는 그런 뮤지컬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 뭐 그 과정들 통해서 많이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임혜정 아나운서가 한 번 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성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 사는 24살 김성민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경제에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입이 아닌 취업을 선택했어요. 취업 후에 6개월간 일해서 받은 금여를 모아 1,000만 원을 저금하고 군대에 입대했죠. 당시에는 투자라는 것도 잘 몰라서 꾸준히 군 적금이나 넣어두려고 생각했던 찰나에 훈련소 동기들에게 사업과 주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무작정 서점에서 주식책 한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투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대 배치 후에 일과를 마치는 대로 부대 도서관에 방문해서 경제신문과 주식서적 읽기를 반복했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용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난생 처음 투자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 해결을 위해 휴가 기간에 투자 중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관계자를 만나 직접 물어보며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보다 더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상장사 기업을 직접 찾아가 회사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담당자와 대화하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박람회에 참여해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직접 회사나 현장으로 찾아와 질문을 하는 모습에 담당자들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저의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성의껏 답해 주셨습니다. 또 잘 왔다, 충분히 구경하고 가라며 저를 환영해 주는 분도 계셨고요. 직접 대면하며 대화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전역 후에는 다시 직장인 신분이 되어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주변에 숨어있는 투자 사업가분들과 접촉해 저만의 투자 철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회원분과 정보 교환하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물론 대면 만남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발로 뛰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는 어떠냐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투자하면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고요. 안정적인 투자로 수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배당주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큰 자산을 일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자본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만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재투자에도 주목하고 있답니다. 만약 제 사연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재투자에 활용할 상금을 받게 된다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주주총회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건 제가 아주 간혹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예. 직접 그 투자한 기업에 찾아가기도 하나 보죠? 받아주나? 설명해 주나? 거의 잘 받아주지는 않는데요. 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처럼 여러 번 찾아서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저분은 우리 이 주주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 예. 찾아가는 것 정도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예. 찾아보고 이러는 게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당연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투자는 부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투자는 부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5% 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이 직장에 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복인인의 본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외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업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남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거하고 그렇죠. 이 사연을 보내신 분처럼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이 자기 판단을 하고 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언제 나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남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겁이 나가지고 낮은 가격에도 팔아버리게 되는 거고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겠네. 좋은 투자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박대희 기자는 네. 주식 투자하십니까? 예, 소액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소액이라는 게 얼마씩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기업 담당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네. 모든 상장사들을 되도록 한 주 이상은 가지려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많은 상장사들을 왜냐하면은 그래야 주주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려면은 주주총장 밖에서 막아요. 못 들어가게. 저는 이제 한 주라도 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총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IR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총꾼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처럼 주식수가 별로 없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엄연하게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대표가 배터리 대회라고 해가지고 자사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새벽 한 5시부터 7시까지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한국어 유튜브 방을 만들었어요. 실시간 통역을 자기들이 하면서요.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를 예, 한국인 주주들이 대부분인데 예. 한 3만 명 정도 되는 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1만 명 정도 되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인들이 그 새벽 5시부터 예. 그 그날이 주총날이었거든요. 주총 내용을 들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다 들으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예. 과거와 다르게 직접 자기들이 들어보고 연구도 하고 이런 또 이제 2차 전지회에 나가가지고 예. 직접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이 기업으로서는 그 어떤 그 투자자들의 그 견제가 충분히 정말 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분할 상장, 그러니까 분할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적 분할됐죠.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한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전하고 다르게 투자자들이 그랬죠. 많이 반발했던 이유가 예전에는 뭐 재벌 기업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아니까. 이제는 그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이제 권리 찾기에 나섰기 때문에 과거랑은 좀 다른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연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나도 애널리스트부 이 부문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나도 경제스타 K가 4개 부문이 있거든요. 이 성인부, 청소년부, 실버부, 그리고 나도 애널리스트부 부문이 있는데 이 나도 애널리스트부에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기업의 본연인 실적이 매우 훌륭한 기업 이 저평가 구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이런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압축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령 씨가 애널리스트부에 지원한 건데 LG전자의 투자 포인트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세계 인류의 가전사업 강자. LG전자의 전체 매출 중 약 40%를 차지하는 가전사업은 매년 엄청난 매출과 흑자를 달성하는 주요한 투자 포인트다. 두 번째, 생활가전과 영상기기 분야에서 저소비 전력, 친환경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로 정책적 수혜를 받고 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파악됨. 세 번째로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에 비해서 최근 실적 가이던스는 좋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주는 주가는 선반영돼서 하락세에 돌입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팬데믹 이후 중국과 미국 주도의 신냉전 체제, 또 러시아 전쟁,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금리 인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물가 이런 악조건이 가득한 시장 상황이지만 덕분에 거품이 껴있던 주가가 적정 주가로 회귀 혹은 저평가 구간으로 돌입해서 매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으로는 LG전자는 사실 최근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지만은 이노텍과가 연결된 애플 관련 이슈 또 전기차 이슈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돼서 그 효과가 희석됐다고 판단함. 그러나 부정적인 모멘텀 역시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12%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권에서 배워본 적 없는 초보지만 기업에 투자할 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 급락 혹은 급등으로 인한 뇌동매매나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예정에 없던 매수 혹은 매도를 줄여나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음.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고 보내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지 어떤 종목 추천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첨부하셨습니다. 이분 보면은 증권회사에서 왜 그 리포트 계속 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증권사는 일단 기업 평가 보고서 이런 그 보고서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하는 거를 추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또 각 제품마다의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에 판매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각 회사들인 분석을 하는 회사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쪽 사람들하고도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오래전서부터 계속 그 기업을 분석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뭐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매출을 추정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얼만큼 되고 이러는 걸 이제 같이 추정을 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이제 이익을 뽑아내는 거죠. 그 이익을 뽑아내게 되면 이제 과거서부터 그 회사가 이익의 몇 배 정도로서 주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현재의 주가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걸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박대희 기자는 지금 업계 출입하시죠? 네. 업계 출입하다 보면 이런 증권사에서 네. 그런 어떤 기업의 상장세에 대해서 리포트하고 그런 거 많이 좀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소문 같은 것들을 잘 수집해 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가 직접 보고서까지 올린 소문은 상당히 기정사실화된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퍼블리시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확인을 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 쓸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분 좀 보고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 기업 리포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 이분 보고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그 12%라는 숫자가 나온까지 과정이 약간 생략돼 있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 모멘텀 이런 것들이 효과가 희석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희석됐다고 판단하신 건지 예. 그러니까 판단은 좋으신 것 같은데 판단의 기준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렇군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분 원본에는 보내주신 사연 원본에는 이 과정 같은 게 다 있는데 예. 이게 너무 좀 길고 복잡해서 저희가 좀 생략하고 간략하게 한 거거든요. 예. 이 전체적으로 그 쭉 써놓으신 거를 보게 되면요. 예. 여러 가지를 이제 쭉 다 짚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를 상당히 많이 참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일일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대신에 하나 레포트를 보고 그러면서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그 회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를 한다라고 예.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레포트를 보게 되면 예. 오히려 조금 더 좁혀가지고 보는데 보다 더 핵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봐야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자신만의 경제 스토리를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연을 이 성인부, 청소년부, 실버부 여기는 많은 사연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도 애널리스트부 여기는 사실 이 사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부문에 보내주시면은 당첨이 될 확률이. 거기까지는 제가 말 안 하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 나도 애널리스트 부에는 어떻게 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좀 어떻게 보내주면 팁이라고 할까? 처음에 이 사연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예. 일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는 용어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이 쓴 레포트를 그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몇 개를 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는 대충의 이제 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에다가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예.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학이고 그래서 청소년부도 좀 많이 좀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각 내 부분이라서 부분마다 월자원이 상금이 50만 원, 부문별로 연말에는 부문별 장원이 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체 대상은 그중에서 하나는 2천만 원이니까 이게 사실 돈이 상금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사연 써서 그게 당첨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되고 이런 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를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중에서 이 홍사원의 주말 경제쇼 플러스를 통해서
모두 5편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뭐 다시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뭐 그 간략하게만 몇 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에 경기도 일산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정현님의 사연을 보면은 이 초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첫 경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홈 알바라는 경제 교육을 시작한 건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생산 활동 업무를 정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정해서 월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뭐 주된 내용은 설거지, 빨래 널기 및 개기, 분리수거 같은 소소한 집안일과 안마, 디저트 등 음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홈카페와 같은 효도와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해서 용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아이에게 주식 투자를 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노원태님 사연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노원태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30년 된 문방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기 힘들어하시는 어르신께 설명을 잘 해드렸더니 인근 어르신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일이 커졌고요. 현재 어르신 전용 스터디 카페 수업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 강사 과정을 밟아서 이제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위기는 기회라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반드시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사연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박대희 기자는 사연 2개 이게 지난 7월 17일에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노원태님 사연이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사실 스마트폰 정말 많이 쓰십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도 많이 보세요. 특히 어르신 전용 채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은데, 근데 반면에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또 뭐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가까운 데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이용해서 이 문방구 사업을 할 때 뭔가 좀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새로운 접근,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은 좀 사연 2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김정현님의 사연이 좀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졸업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미국에 어릴 때 갔다가 미국에서 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왔는데 한번 그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한국은 참 이상하다. 왜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연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심부름을 시키고 이러는 게 공짜로 아니게 그 교육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집에서도 아르바이트 이런 걸 가면서 그 노동이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많이 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뭐 주식 투자 동아리뿐만 아니라 재테크 동아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릴 때에서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임혜정 아나운서는 사연 2개 좀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굉장히 이렇게 사연들이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요런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린이잖아요. 주생아잖아요. 주생아. 네, 주생아죠. 내주. 네. 삼성전자. 아직 발전할 걸음이 아직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월 24일에 소개된 사연도 좀 살펴볼게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식물 재테크에 나선 장미영님의 사연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10대 사장님 김나리님의 사연 등이 소개됐는데 먼저 우리 가족을 살린 고마운 식물 금손 엄마의 도전기를 보낸 장미영님의 사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2020년 1월에 남편의 퇴직금으로 고깃집을 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했는데 화단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식물 가꾸기가 취미라서 여러 식물을 키웠는데 모두 가져갈 수가 없어서 평소 잘 아는 꽃집 사장님께 연락해서 무료로 가져가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키우던 특이한 식물을 200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서 식테크, 즉 식물을 분양해서 수익을 내보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온 가족이 나서서 식물을 키우고 SNS에 홍보하고 식물 유통까지 하면서 현재 월 평균 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야기가 한 줄기 빛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미영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식물 테크로 월 평균 500만 원? 괜찮네. 이게 이게 아마 좀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특별한 좀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식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 가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작물들도 잘 키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옛날에 보면 우리 뉴스에 그 무슨 난초 있잖아요. 네. 난초 도둑이 기승을 부렸는데 난초 하나에 막 1,000만 원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분 식물 그런데 이렇게 자기 취미가 정말 이 직업이 밥벌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죠. 예. 종종 있기는 한데 이분 사연 같은 경우는 그 종종 있는 것에서도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취미가 가구 만들기 목공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렇습니까? 제가 예. 귀에 연필 꽂고 있는 이유도 예, 그렇네요. 이게 제일 편해. 네. 목수일할 대패질할 때 보면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기자재 이거 때려치우고 목수한다고 한번 난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은퇴하고 나서 은퇴 얼마 남았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홍 기자에서 이제 홍목수 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돈벌이가 될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제 후배 중에 아직 젊은 30대인데 실제로 그런 그 목수로 전업한 친구가 있어요. 원래 좀 그런 이제 공학 공부를 하다가 그 김목공이라고 해서 책도 여러 권 내고 했는데 직접 가구도 만들고 또 이제 원재료를 사와서 교실을 열어가지고 레슨도 시키고 이러면서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니면서 항상 나무 싣고 트럭 이렇게 다니고 하던데. 제가 보면은 이게 목공이 이게 나무 냄새가 사람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막 밤에 잠잘 때도 막 어른어른한다니까 그게 막. 그런 어떤 자기 재능 그 취미를 잘 살려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족관 잘 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그 수족관 잘 꾸미던 분들이 퇴직하신 다음에 수족관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봤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날 소개된 나머지 두 편 사연 이것도 임혜정 씨가 이번에는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마흔을 앞둔 가장의 사연도 소개가 됐는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자신이 맡겨놓은 돈을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경제 주기를 따르면 열심히 살았다는 내용인데요. 집을 사기 위해서 1억이란 종잣돈을 만들고 이후에 부동산에 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드디어 2017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 자신의 경제 주기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대 사장님의 사연도 인상 깊었는데요. 올해 16살인 김나리 양은 작년부터 내 땡땡 쇼핑몰에서 액세서리를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대신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자 엄마의 권유로 비즈팔찌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모아둔 용돈 39만 원으로 재료와 포장기를 사고 스티커도 주문 제작해서 얼떨결에 학생 사장이 됐고 현재 순이익만 100만 원 중후반대라고 합니다. 김나량 역시 대학보다는 3년 안에 돈을 더 모아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정말 닮고 싶은 야무진 10대 사장님 김나린 양의 사연이었습니다. 혜정 씨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나린 양 사연 아니 이렇게 10대가 야무지게 돈을 버는 게 이게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나요? 이 10대가 저희 경제도 밝은 미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박대기 기자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저도 10대 때 이런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 이분이 저희 선생님이다 생각이 들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역사는 창고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자기 그 집에 있는 주차장 예.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성공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양반들도 모두 다 나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20대 초반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그 시도들이 예.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좀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김나리 양 그 사연 있잖아요. 예. 보면은 이 10대 창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힘이 실리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뭐 그 뜬구름 잡는 얘기 그 남의 나라 얘기나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독일의 청년들, 미국의 청년들 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못하는 건강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 정말 부럽거든요. 왜 저 나라 애들은 저렇게 건강한 청년기를 보낼 수가 있을까?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애들은 컴컴한 그야말로 그 골방에 앉아서 별로 열심히 인생에 도움도 안 될 만한 수학 공식 하나 풀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오로지 목적이 대학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사실 긴 얘기가 되겠지만은 여기서까지 그런 얘기가 다 하진 못하겠지만은 이런 청년들한테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예. 이런 시대가 빨리 돼야만이 한국 사회가 애들을 이 사교육도 아니지 정말 이 정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유튜브 지금 댓글들이 좀 들어오는데 아까 그 식물테크 얘기했었잖아요. 식물테크도 보면은 뿌잉뿌뿌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세력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네요. 그래서 식물테크 한다고 대출 받아서 농장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세력들 잘못 꼬드김에 빠지면은 여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빚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모두 9편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4편을 이제 월 장원으로 뽑을 텐데요. 심사위원분들께는 미리 사연을 다 보내드렸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4분 자 오늘 뽑겠습니다. 임혜정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근됩니다. 바로 할까요? 잠깐만요. 저희가 좀 준비한 빵빠레 있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 발로 뛰는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은 김성민님. 그리고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초3 자녀를 둔 김정현님. 또 우리 가족을 살린 고마운 식물 혹은 금손 엄마의 도전기를 보내주신 장미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노원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성민님, 김정현님, 장미영님, 노원태님 다 이 4분께 축하드리고 이분들께는 각각 상금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월 장원자에게는 자동으로 12월 연말 결산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김성민님 있잖아요. 아까 그 발로 뛰는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직접 이제 그 투자한 기업에 찾아가 보고 또 주주총회에도 참석해보고 이분 사연이 저는 가장 좀 뭐라고 할까 독특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콱 박혔어요. 이런 분들도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진짜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혜정님은 네. 전체 사연 중에서 그냥 이 4분 사연 말고라도 네. 개인적으로 어떤 사연이 좀 가장 좀 와닿던가요? 저는 일단 그 삼성전자 구매하셨던 구주. 네. 아무래도 동병상련이시네. 그렇죠. 감정이입이 너무너무 됩니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요. 주생아 입장에서 박대기 기자는 어떤 걸 좀 뽑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았던 것들 중에는 말씀하셨던 그 발로 뛰는 투자자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안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은 그 가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럴싸한 이름 홈페이지에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그 주소지로 가보면 창고만 있고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실제 있어요. 그런 것 우리가 이제 가끔 현장 추적으로 보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곳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그 벤처 캐피탈 그 업계에 있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실제 그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에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또 회사 직원들의 분위기, 태도, 뭐 이야기하는 말들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전업 투자하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움직이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당연히 회사에 가서 탐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는 이제 아주 제한된 정보만 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반대로 현장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전해 듣고는 있는데 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장 찾아가는 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라임 펀드 그 사태 취재했을 때 그때 보면은 라임이 전부 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우량 기업만 투자해서 이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원금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코 묻은 돈들이 다 그 사모펀드에 들어갔거든요. 사모펀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 투자 형태잖아요. 여기 뭐 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냥 그 고사하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코스닥 그 무슨 이상한 종목에다가 주가 조작 자금으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거기 사무실 이름은 걸쳐 있는데 사무실이 이거 무슨 구멍가게인지 기업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데가 최소한 무슨 뭘 만드는 기업인지는 알고선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만드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50%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50%나? 센터장님은 좀 오늘 전체 사연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좀 눈에 저는 그 김정현님의 사연 홍알바 그 경제교육 그게 가장 좀 와 닿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폐품을 모아가지고 그때 주식을 한 주씩을 사줬었어요. 그때가 아마 과자 회사니까 혜태제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경험이 이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제일 아무튼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어쨌든 요 경제스타 K는 그렇다 치고 경제가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뭐 일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해 줄 내용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해준다면 센터장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글쎄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모두 다 상당히 그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주기를 가지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좀 인내하시면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대기 기자는 좀 어떤 그 업계 출입하는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일단 내년 초까지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고물가와 그다음에 고금리에 대한 저성장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잠깐 이코노미스트님하고는 약간 좀 다른 생각입니다만은 당분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열리는 거니까요. 차분하게 이 어려움을 같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하잖아요. 박대기 기자는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만약에 진짜 온다 생각하면 저도 모든 주식을 다 현금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는 않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닐까요? 혜정 씨는 지금이 경기 침체가 지금 왔다고 제가 일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주생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세요? 느끼세요? 그렇죠. 저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구만전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위기입니다. 감정 섞으셨네. 센터장님 간단하게 10초 남았습니다. 퍼펙트 스톰 옵니까? 퍼펙트만 안 오고요. 경기 침체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히 온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사연은 일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 내가 경제스타 K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12월 9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만이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박대기 기자, 이매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엔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이 제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호우주의보, 또 전남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송다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인데요. 오늘 낮에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일본